안녕하세요. 뭐든 보고 추천하는 전산실의 추천사. 오랜만에 옛날 영화 설명회 하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전산실의 추천사 스튜디오 전산실의 한치이고요. 그리오는 집 유튜브와 오늘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리오는 집의 케박사라고 하고요. 텍스트가 커밍하는 하우스인데요. 우와. 놀랍군요. 예, 여기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인디아나 존스 5가 곧 개봉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영화 개봉하면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넘쳐나요. 1에서 4 완벽 정리, 인디아나 존스 5 보기 전에 꼭 봐야 될 영상. 저는 그런 거 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네,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줄거리 요약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뭐 뭉뚱그려서 이름은 설명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지만은 네, 사실은 뭐 설명이랄 거까지 없는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보시면서 또 인디아나 존스 기억하시는 것들이 조금은 있으시잖아요. 네, 저 어릴 때 많이 봤죠. 레이더스랑 그 쇼 네, 커너리 맞습니다. 아빠랑 출연하는 네, 최후의 성전. 최후의 성전. 맞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나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설명회 바이 스튜디오 전산실 시리즈 소개. 자, 1981년에 레이더스 오브 디 로스트 아크라는 영화로 이제 첫 시작을 했고요. 조지 루카스 아시죠?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랑 스티븐 스필버그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거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모험 영화 레이더스가 시작이고요. 그 뒤에 2편부터는 레이더스라는 그 타이틀을 떼고 인디아나 존스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1989년에 시리즈 3편인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이 나왔는데 이걸 끝으로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냥 옛날 추억으로 간직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2008년에 뜬금없이 그러게요. 4편으로 부활했습니다. 느닷없이. 나 저거를 본 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요? 아마 나실 수도 있습니다. 4편이요? 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4편. 기억이 안 나. 2008년도. 이것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감독한 거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거고 어쨌든 이 이후로 또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미 4편에 많이 늙은 인디아나 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했는데 또 나온대요. 또 나온다. 운명의 다이얼이 요번에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좀 타먹고자 잘 부탁드립니다. 자, 시리즈 특징. 이게 2차 세계대전 배경이거든요. 네. 딴짓하지 마시고요. 네. 2차 세계대전 나치 시절 아닐까? 맞습니다. 나치 시절에 이제 세계대전 그때랑 이제 4편은 냉전 시대. 소련이랑 미국이랑 냉전하던 시대 배경으로 무늬만 고고학자인 인디아나 존스 박사님의 호쾌한 액션 활극이 펼쳐지는 케박님도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멋지게 생각. 이렇게 일반적인 연구자 타입은 아니죠. 저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런 활극 액션에 능하지 않더라고요. 저분은 이제 네. 전형적인 도굴꾼 아닙니까? 그쵸. 레이더스라는 게 사실. 생양아치 도굴꾼. 네. 남의 나라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거기 유물도 이렇게 파헤쳐서 자기 본국으로 그냥 몰래 밀반입 시켜가지고 그쵸. 네. 그 대형 박물관에 팔아 넘겨서 돈 받거든요, 이 사람? 네. 이거 완전 진짜 제국주의 스타일이죠. 제국주의적인 이런 그 도굴꾼.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영화를 되게 비판적으로 봤어요. 지금이야 이제 장르적으로 재밌는 모험 활극이고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언차티드나 이런 게임의 툼레이더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니까 모험 액션, 현대 모험 액션의 전형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표방하는 각종 영화, 툼레이더, 드라마, 게임 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은 그 제임스 본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스필버그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제임스 본드 영화스러운 걸 만들겠는데 소설 중에 솔로몬 왕의 보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펄프 픽션 소설인데 이제 이 스킨, 이 모험자, 제국주의 모험자 스킨을 제임스 본드 영화에 씌워가지고 만든 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인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서 역으로 솔로몬 왕의 보물이 만들어져요. 역으로 인디아나 존스의 아류작으로. 이 앨런 쿼터메인이라는 캐릭터가 아빠네. 네, 숀 코네리가 하거든요. 이게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젠틀맨 리그라는 영화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리그 오브 엑스트라 올디너리 젠틀맨이라고 거기
톰 소여 나오고 뭐 이 여러 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 그쵸 나오는 투명 인간 나오고 뭐 지킬 박사 나오고 그런 재밌는 영화인데 거기에 솔로몬 왕의 보물 주인공인 앨런 쿼터메인 역으로 숀 코네리가 나와요. 되게 신분을 많이 상승했네. 네. 저 아저씨가 제임스 본드 중에 가장 유명한 그렇죠. 배우인 대표 오브 대표. 그래서 재밌네. 3편에서 그 인디아나 존스 아빠로 숀 코네리를 굳이 억지로 데려왔대요. 이 인디아나 존스의 태생은 제임스 본드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시리즈마다 바뀌는 여자 주인공들 그리고 이국적인 로케이션 이런 거가 제임스 본드 영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존 윌리엄스 음악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80년대에 루카스 아츠라고 조지 루카스 영화들을 게임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로도 이 인디아나 존스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것도 이제 게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해요.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를 드릴게요. 당연히 인디아나 존스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제 풀네임은 헨리 월턴 존스 2세. 모종의 이유로 인디아나 존스라고. 인디아나가 무슨 뜻이죠? 그거는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친절한 고고학 교수님이지만 네, 질문도 되게 잘 받아주시거든요. 3편에서는 고고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놓고 바로 모험을 떠나는 이상한 교수님. 트레이드 마크는 책 넓은 요 모자랑 채찍, 그 다음에 주먹이 되겠어요. 주먹 한 방에 기절시키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때때로 이제 필요하다면은 총으로 처단합니다. 1편에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네, 빵. 네. 그 장면. 그리고 약점은 뱀을 무서워하고요. 또 여자한테 약해요. 여성 편력이 심해서 미인계에 좀 자주 당합니다. 27개. 네, 27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멀티링걸이다. 네.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실은 사실은 참전 용사예요. 참전 용사여가지고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전투력이 실전 경험에서 왔다. 그리고 헨리 존스 시니어 아까 말씀하셨던 숀 코너리 인디아나 존스의 아빠고요. 역시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3편인 최후의 성전에서 출연을 했고요. 4편 시점에서는 이제 고인으로. 이 사람도 고고학자죠? 맞습니다. 아빠가 하는 거를 똑같이 해대고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헨리 존스 시니어가 성배에 되게 집착을 해요. 예수가 그래요? 썼다는 그 성배에 대한 연구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들이랑 인디랑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면서도 자기가 고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브로디라고 이 사람은 이제 헨리 존스 시니어 아빠의 친구이자 인디아나 존스의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로 등장을 하고요. 대체로 진지한 모습이지만 3편에 좀 은은한 개그도 선보이고 4편에서는 고인이 돼 있는데 이게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마음 상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5편에 또 언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마리온이라고 1편 여주였거든요. 너무 멋있어. 예, 1편 여주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4편에 등장해요. 4편에 사실은 1편에서의 인연으로 아기가 생겼었다. 라는 그걸 이제 4편에서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이건 스포라고 하기는 이미 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들도 나오나요? 아들이 나와요. 네, 머트 윌리엄스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머트 윌리엄스를 2대 인디아나 존스로 하려다가 배우가 샤이아 라포프거든요. 네, 사생활 문제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랑 정식으로 4편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5편에 나올 확률이 있다. 쇼티 라운드라고 이분은 뭐 주요 등장 인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2편에 한 번 나오는 아역이거든요. 저 사람 음. 니스에 나왔던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배우 이름이 키 호이 콴이었는데요. 이분이 구니스랑 쇼티 라운드 이걸로 완전 스타덤에 오르거든요. 그 뒤로 배역을 못 따요. 그 이후로 낙담해가지고 이 배우를 관두는 거의 그 수준까지 갔다가 요번에 이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고 작년 아카데미 수상작이죠. 그래서 이 배우가 이제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이었나요? 가서 거기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수상 소감하면서 막 언급을 했겠네요.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해서 이제 사랑한다고 언급하는 그 연설 영상이 있는데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만나서 네. 저도 저거를 기사였나로 봤어요. 막 저 배우가 마역이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울고 약간 이런 걸 봤어가지고. 네. 와. 이 드라마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언급을 해봤습니다. 개별 작품 소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이더스 이게 시리즈 최고작 중 하나로 꼽히는 시리즈의 기틀을 다진 1편입니다. 사실 여기서 인디아나 존스의 클리셰 같은 게 다 잡혔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 명판을 담았던 성궤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성궤라고 하거든요. 로스트 아크. 이걸 찾는 인디아나 존스 박사의 모험을 다루고 있고 이 성궤가 보면은 거의 그 슈퍼로봇 대전으로 치면은 맷병기급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성게를 열면은 이게 확 하면서 다 막 이렇게 약간 파괴하는. 네, 파괴하는. 하나님의 힘 같은 거. 네. 예. 이 성게가 3편에서도 언급되고 4편에서 아예 나와요. 카메오식으로 딱 나오는데 이제 아는 분이라면은 이제 오 할 수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편이 마궁의 사원, 템플 오브 둠인데 이걸 마궁의 사원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편부터 이제 시리즈 이름이 인디아나 존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인도의 비밀스러운 밀교 집단이 있는데요. 거기 근거지가 약간 궁궐처럼 돼 있어요. 근데 지하에 근데 되게 이 미로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그 지역 어린이나 뭐 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거든요. 아, 인디아나 존스가 영웅적으로 구한다는 그런, 이게 모험의 스케일이 인디아나 존스라면은 전 세계를 무대로 뭐 베네치아 갔다가 미국 어디 갔다가 남미 갔다가 이게 제임스 본드처럼. 그쵸, 이렇게 비행기 나오고 이제 지도 위에 빨간 선 그어지면서 예. 그 유명한. 예, 그 장면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 마공의 사원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진짜 작아요. 제작비가 좀 없었나? 아니요, 근데 대신에 현실적인. 이게 넘는 거죠. 뎁스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 마궁이라는 공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예, 건가요? 광차 있잖아요. 광산차 그 레일 액션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당시에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또 화려한 특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동굴 안에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리엔탈리즘이 여기서 되게 셉니다. 거기에서 원숭이 뇌요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짤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컬트적 요소도 강해서 평가가 미묘합니다. 특수 효과나 액션에서는 또 높은 점수를 받는데 스토리나 어떤 오리엔탈리즘 오컬트 요소, 스필버그 특기잖아요. 오컬트. 이제 그런 게 너무 세서 평가가 미묘한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평론가 분 계시죠? 이동진 평론가라고 이제 그분이 화야키야 유튜브 채널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월드컵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이제 거기에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1등이 이거였어요. 마궁의 사원. 그 이동진 평론가님은 이게 제일 재밌으시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못해서 제가 보는 사람마다,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기억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느끼느냐가 다 다른데 사람은 역시 다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고, 또 하나는 이래서 제가 안 되는구나를 또 느꼈습니다. 이거를 재밌어 하신다고?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잘 되신다. 3편이 이게 제가 제일 명작으로 생각하는 최후의 성전, 라스트 크루세이드이고요. 1편과 더불어서 혹은 1편 이상의 작품으로 거론되는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나 아직도 나 진짜 네. 꼬마 때 봤는데도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네. 그 영화. 근데 생생하세요? 아니 저 마지막 저 반전, 성배를 둘러싼 반전이 난 기억이 나. 그래서 너무 그게 어릴 때도 강렬했던 거야. 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면은 망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재미를 통해서 다 도달한 그 깨달음은 오래 간다. 이전까지 인디아나 존스 영화 1, 2편에서는 인디아나 존스 박사만 묘사가 됐는데 이 최후의 성전에서 어린 인디아나 존스랑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가 등장함으로써 이 캐릭터의 깊이가 더 더해집니다.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일품이고, 재미뿐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깨달음이 크게 오면서 감동까지 챙겼다는 거. 네. 최고 수준의 스토리텔링이랄까? 이 영화에서 페트라가 등장하거든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네. 유적. 그 유적이 이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아, 되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저희가 되게 가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거기 가는 거거든요. 페트라 가면 가이드가 꼭 이 얘기. 아, 진짜? 네. 아.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다는 거. 근데 4편이 나와요. 2008년에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라고요. 3편 이후로 무려 18년 만에 나왔습니다. 좀 늙으셨네, 포스터도 보니까. 이미 늙은이로 나와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배경이었잖아요. 1, 2, 3편이. 거기서 18년을 더하니까 냉전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서 그냥 간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소련한테 추격을 받아가지고 대립을 하고요. 크리스탈 해골이라는 인물이 있대요.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걸 외계인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개봉 당시에 혹평이 있었어요. 또 외계인이냐, 또 스필버그가 또 외계인 했다라고 해서 혹평을 받았고, 우리의 인디아나 존스는 이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원래 그랬다. 1편에서도 이제 오컬트 나왔고요. 2편에서도 오컬트 나오고요.
3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컬트적 요소였죠. 그래서 원래 그랬는데 사람들의 기억이 좀 왜곡되면서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 마치 되게 안 좋은 작품처럼 말했지만 제가 지금 다시 봐도 그냥 썩어도 준치라고 스필버그님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훌륭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또 한 팬이라면은 꼭 봐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무려 3편보다 나은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봉하는 대망의 5편 운명의 다이얼. 네, 더 나이 드셨죠. 네.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쓰셨는데. 네. 이 감독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건 감독. 맞습니다. 제임스 맥골드. 이분 영화 보면 때깔이 되게 클래식하거든요. 클래식한 때깔이 나오고 또 이야기 전개도 되게 정석적인 전개를 잘해요.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스타일, 그리고 말로 설명 안 하고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게 진짜 힘든 건데. 네. 그게 또 스필버그님의 장기이기도 하거든요. 설명 안 하고 보여줍니다. 딱 보여주면 행동으로, 네. 이해가 돼요. 네.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이 감독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노인 학대 아닌가 이 정도면? 장수 만세가 될지 노인 학대가 될지 저도 걱정을 되게 했는데 예고편을 보는 순간 뽕이 막 갑자기 차오르면서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감독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이 또 있는데 이 영화 예고편 나오고 스필버그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나뿐인 줄 알았는데 제임스 맨골드가 해냈다 식으로 인터뷰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으나 언론평이 나왔는데 언론 시사의 그러지? 평이 별로 안 좋구나. 미묘했습니다. 그러면 뭐 엄청난 이런 로건 같은 걸작은 아닌가 보네요. 그래도 의리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좋다는 평도 많아서 그래서 영화는 내가 볼 때까지는 모른다는 게 그쵸, 또 제 맞아요, 지론이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보긴 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저거. 저 어릴 때 네. 어릴 때도 아니지 몇 년도 작품이 저거. 아무튼 재밌게 봤어. 아까 인디아나 존스 3에서 네. 젊은 인디아나 존스가 묘사가 됐는데 네. 이제 그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의 젊은 시절을 그린 TV 드라마고요. 정사로 취급합니다. 캐논으로 취급을 하고 이게 꽤 인기가 있었어요. 시즌이 2개나 나오고 TV 영화가 4편인가 나왔어요. 좀 경쾌하고 코믹하고 되게 재밌었어. 그 시절 TV 영화 때깔인데 이 시리즈 잔잔하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액션이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잔잔한. 그래서 해리슨 포드 본인도 이제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가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아틀란티스의 비밀이라고 게임 시리즈의 4편이에요. 게임 시리즈가 인디아나 존스 1편, 2편, 3편을 그대로 게임화 시켰다가 3편 이후로 시리즈가 안 이어졌잖아요. 네. 4편을 내야 되는데 4편을 어떻게 낼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영화와 상관없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자. 근데 게임 저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 다 깼어요. 저 이거 영화 사전 뒤져가면서 2번 깼어요. 기각된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3편 만들 때 기각된 시나리오가 원래 서유기 기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게임 제작진 측에서 재미없어. 우리가 스토리 만들래 해서 완전 오리지널로 아틀란티스의 비밀이라는 저 언제적 작품이에요? 90년대 초 진짜요? 옛날이네. 80년대 말일 텐데 이거 지금 해도 재밌을 거예요. 풀 더빙이에요. 영어 풀 더빙입니다. 무려. 그리고 되게 로토스코핑 기법이라고 해서 저게 뭐지? 네. 이 사진을 동영상에 있으면은 그걸 컷별 사진을 빼서 그 위에 색칠하는 거 있죠. 깔고 그 위에 그리는 기법. 그래서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촬영한 옛날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진짜 예술이에요. 그 기법으로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래픽이 옛날 게임이지만 진짜 좋고 그 풀 더빙이 정말 매력적이면서 PC 게임이에요? 네. 콘솔은 못하고. PC 게임 아마 스팀이나 GOG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 4편이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개봉 전에는 얘가 4편 취급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4편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틀란티스의 비밀이 드디어 영화로 나오는 거냐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것도 스토리가 훌륭하고. 그런 건가? 지금도 이거 저는 영화 어떤 방식으로든 인디아나 존스 아니더라도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게임입니다. 포스터도 영화스럽게. 그러게요. 페이트 오브 아틀란티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그래서 설명회 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5편은 볼 예정이니까 보고 나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리뷰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그리우는 집의 희방님, 조이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